김동균입니다. 예, 제 박사학위 논문은 중국을 케이스로 해서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 복지 그리고 분배 정의에 대한 인식, 태도 이런 것들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좀 독특한 사회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민주주의적인 정치 제도를 가진 선진 서구 사회들과는 혹은 우리나라와는 많은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당제가 없고 좌우 간의 어떤 정치적 양극화 이런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독특한 정치 문화적인 그 특성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좀 독특한 그 배경을 가진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불평등이나 복지 정책 그리고 일반적인 정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독특한 방식으로 발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았고, 결과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나타나는데, 일단 중국인들이 그런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데올로기적인 혹은 정당 구조가 이제 없는 사회에서 중국인들이 가지고 보이는 태도는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태도, 그리고 명확하게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좀 사회 심리학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의 어떤 내적 세계 혹은 심리적 세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좀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미시사회학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인지적인 측면에 관심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 심리학적인 좀 사회 심리학일 것처럼 좀 들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어떤 심리적 특성이나 인지적 특성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유되는지 혹은 공유되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는지,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거시적인 좀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구체적인 연구 관심사들 중에서 제가 좀 앞으로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보고 싶은 주제는 희망이라고 하는 좀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희망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사실 어떤 행복 수준이나 어떤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현 시점에서의 행복이나 삶의 만족은 사실 상당 부분 그 사람들의 과거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지만 미래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현실, 리얼리티라고 하는 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현실은 사실 상당 부분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의해서 상당 부분 규정이 되고 행복감이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냐면, 사회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미래를 제시해 주는가, 어떠한 희망이 담긴 혹은 기대감이 담긴 앞날을 약속하는가, 이런 혹은 이야기해 주는가,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뿌리는 사회적인 것이다 라는 좀 관심을 가지고, 희망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식, 발현되는 방식, 그거는 단순히 이제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물질적인 약속뿐만이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내러티브들, 은유나 비유들, 이런 좀 사실 상징적이고 언어적인 측면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게 좀 가지고 있는 좀 사회적인 어떤 기원,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보고 싶고, 넓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사회심리학적 관심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사실 인지사회학은 약간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매우 명확하게 잘 확립된 분야는 아니죠. 사람들에게 좀 더 익숙한 사회심리학 같은 경우, 사람들의 그야말로 이제 심리적인 특성들, 상태들, 예를 들어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 문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정서의 문제,
아니면 집단 간 갈등 뭐 이런 문제들이 사회심리학적인 이슈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인지사회학이라고 했을 때 그 뿌리는 문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천착해서 연구를 하면서 문화라는 건 상당히 인지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깨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 인지 인류학에서부터도 이제 많은 이론들이 왔고, 최근에는 이제 인지 심리학에서의 발견들까지 좀 흡수하는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인지 사회학은 문화에 대한 관심입니다. 스키마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가, 어떻게 공유되는가, 그리고 스키마는 어떤 종류의 태도나 어떤 심리적 동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게 좀 그 사회 심리학과는 대비되는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지사회학 자체가 문화와 인지 혹은 Culture and Cognition이라는 어떤 테마로 출발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뿌리는 문화사회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 특성을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세상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학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학문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의 본질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전공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사회학은 그것이 가능하고,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도 사회학은 그런 놀라움이나 깨달음의 경험을 계속 시켜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그런 놀라움과 깨달음의 경험이 계속 찾아온다는 것. 이것이 사회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특성이자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도 더 많이 깊게 알게 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 경험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이 거의 사회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 그리고 평생을 공부해도 질리지 않을 수 있는 측면,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